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그 봉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랍니다. 미국 쪽 지배층이 못 견딜 거다 이란이. 이런 저자세로 나올 거다. 적극적 대응도 못 할 거다. 중국 입장에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을 왜 쳤느냐. 그렇죠. 이 두 나라가 중국의 석유를 많이 공급하는 나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포위 전략 중에 하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안 텐데 좋았을 건데. 네, 계속 까부니까 그냥- 그럼 한번 붙어보자.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보도에 하면은 지쳐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의 표현이 얼마 전에 있었던 루비오의 네. 전쟁 종전 선언 비슷한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빠져나오고 싶다. 명분을 좀 세워서 더 창피하게 이겼다고 포장하고 나오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쪽의 입장인데 그건 이란의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익 외교를 추구하죠. 네. 사대주의 외교가 아니라 국익 외교를 추구하는데 이 국익 외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우리 국익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외교 노선이 미국의 대한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 미국과 한 번은 붙어야 되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게 바로 현재 시점이다. 그러니까 네오콘을 중심으로 한 초강경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브런슨, 뭐 인태 사령관 등을 중심으로 한 아주 강경한 호전 세력들이 있고요. 또 일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마가 세력들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이 입장이 이쪽 강경 세력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혼선을 빚으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좀 조성되고 있는데 제일 크게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이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딴짓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브릭스 회원국들 그다음에 우리하고 사이가 좀 안 좋고 잘 개기는 애들 네. 하고 자꾸 정상회교를 하네. 아, 아프리카도 만나고. 예. 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의 한국 정부와는 달리 우리한테 전적으로 올인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다변화 쪽을 지금 노리고 준비하는 거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래부터 전 세계 한 800여 개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늘어놓고 돈 쓰고 있냐. 다 빼자. 그냥 국내로 다 데리고 오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 마가 세력은 지네들이 지도도 핵세스가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캐나다, 그린란드까지 다 먹고 아래쪽으로는 쿠바, 베네수엘라까지 다 먹는 아메리카 대제국, 그러니까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그걸 추진하려는 게 마가 세력의 이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토에 다 데리고 와서 이 여기를 먹자 이거예요. 미국을. 아. 그러려면 해외에서 사실 쓸모도 없고 돈만 나가는 미군 기지는 철수하는 게 맞다. 철수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실상 처음에 감축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군을 감축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는 네. 선택의 문제나 뭐 그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시간 문제라고 언제 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도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주한미군 감축을 시작할 거다. 야. 그리고 점점 철수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사설에 미군 철수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나왔죠. 것, 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시간 정지, 문제로 가고 있는 이 저는 현실. 여론 정지 작업이라고 봐요. 조선일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준비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런 사설을 게시했는데 네. 조선일보가 애국적인 신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민족을 나라를 걱정해서 그런 사설을 쓸 리는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미국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맞습니다. 신문인데. 미국에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주한미군을 빼긴 뺄 거라는 얘기를 조선일보도 들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사전 여론 전을 좀 하고 있는 있다. 것이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은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자주 국방할 수 있다. 했을 때 옛날 같으면 조중동에 가만히 있을까요? 들고 일어나서 아주 막 난리를 폈겠죠. 왜 조용하냐. 얘네들도 미국에서 적어도 그 정도의 지침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주한미군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너무 떠들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최근에 뭐 이대남들의 문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 대학생들 다 죽었다 이제 청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난번 그렇죠. 촛불항쟁에도 드러났고요. 청년들이 꽤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미국을 반대해서 싸우는 젊은 대학생들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렇죠.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걸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정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속으로 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하다 우리 대학생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한국에서 말씀하셨듯이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전에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안보를 어떻게 지켜낼 수가 없다.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없어도 된다.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오히려 없는 게 더 좋다. 쪽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그 이란 전쟁 과정에서 어쨌든 급격하게 이 여론이 바뀌기 시작하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대학생들의 저러한 어떤 선도적인 투쟁, 선봉적인 투쟁은 그러한 국민적 인식 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80년대도 기억해 보시면 문화원을 점거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방주학살 맞아요. 배후 그랬죠. 미국을 반대하면서 그것이 한국 사회의 80년대 반미 운동을 점화시켰단 말이에요. 기폭제가 됐죠. 기폭제가 됐죠. 예. 그래서 반미로 막 들끓다 보니까 예. 미국이 엄청 한국 눈치를 봤어요. 그러다가 90년대에 접어들어서 세계화, 소위 미국의 예. 일국 패권 시대가 되면서 반미 운동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트럼프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의 반미 운동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유감 표명 사과죠. 네. 사실상 공식적 사과를 한 겁니다. 북쪽에. 그 사과를 한 것이 아마 전 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범하고 네, 솔직한 칭찬을 했죠. 그런 네. 뭐 이제 성품, 인간성을 보여준 것으로서 평가했다. 근데 그 전에 윤석열하고 대비해 본다면 김여정 그땐 부부장이었는데 이랬잖아요.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히 욕했습니다. 네, 뭐 욕을 비속어를 써가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평가. 그것도 대범술직이라는 북에서 꽤 좋게 쓰는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예. 남쪽은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와라. 한 걸음만 더 디뎌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을 보낸 거 아니겠느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예. 남북 대화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예. 확실하게 북에 보여준다면 북쪽도 이런 정도의 어떤 예의주시 또 좀 약간의 기대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남쪽에 그런 실천 조치가 뒤따른다면 남북 대화가 재개되지 말란 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트럼프는 다시 한국의 저자세를 취하게 되거든요. 소개팅 받아야 되잖아요. 한번 이때 결단을 내려서 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